서울시가 악취 등으로 복개한 도심지 주요 하천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경납고 내부 철판이 부식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봄철 동해안의 갯바위와 방파제를 찾는 낚시객들이 늘면서 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한 악취로 도심마다 한때는 도심지 하천을 줄줄이 덮었는데요. 이제는 수질이 나아지면서 다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옛 포항역 쪽에서 죽도시장으로 흐르는 칠성천입니다. 14년 전 복개된 하천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물이 더럽고 악취가 심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의외입니다.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 정도로 들어갔는데 사실 들어가서 현장 수질을 보고 수질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의 우호수 분리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수질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도심지 우호수 분리사업은 내년 9월이면 85%, 오는 2020년이면 마무리됩니다. 이에 맞춰 포항시는 복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복개된 도심지 하천은 칠성천 외에 양학천과 학산천, 두호천 등 4곳이고 복원 대상은 4.9km입니다. 올해 2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시민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개천 주변 주민들은 반기면서도 우려를 표시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1m에 9천여만 원이나 드는 예산과 하천 유지수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복개 하천이 복원되면 이웃 일본처럼 물고기가 올라오고 새가 날아들어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해 경북의 초중고 등록 학생 수가 작년보다 7,500여 명이 감소한 27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4,500명, 고등학생이 3,400명이 줄면서 60개 학급이 사라지고 김천, 상고 등 3개 고등학교는 아예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초등학생 수는 작년보다 343명 증가했고 출산율이 높았던 2012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년까지는 초등학생 수가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을 하면 부패 유형과 징계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고발 대상과 절차를 제시하는 지침을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최근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 행위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 유형과 금액, 징계 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경납고 내부 철판이 심하게 부식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진의 한울 1호기 철판은 부식돼 얇아진 한편 월성원전 4기는 해당 철판이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판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한울 1호기와 고리 3호기, 한빛 1, 2호기 4곳입니다. 경납고에 철판이 설치된 국내 원전 19개 가운데 8기가 점검을 받았는데 절반인 4곳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탄소강 재질의 경납고 철판은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철판이 부식됐다는 건 그만큼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경납고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외부로 이제 방사선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보호막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한빛 2호기는 135곳, 고리 3호기는 127곳이 심하게 녹슬어 철판이 본래 두께의 절반도 남지 않거나 아예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어진 지 30년 넘은 원전 콘크리트 사이로 수분과 염분이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원전 10여 개에 대한 조사 결과도 1년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가동 중에는 경락 건물 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검사 기간 중에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전을 모두 정지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정해진 계획대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부식 논란이 빚어진 철판이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은 월성원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인 월성원전은 4개 호기 모두 설계상의 이유로 경납 건물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철판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 원안위 위원장인 이은철 서울대 교수도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한수원은 설계대로 지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의 원전은 철판이 녹이 쓴 것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은 철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제 월성원전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 시설인 원자로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명확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교통복지 수준은 7대 특별광역시 중 꼴찌, 경상북도 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10대 시도 가운데 순위가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교통수단 기준 적합 설치율과 보행자 사고율, 접근로 보행 환경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해안을 찾는 낚시객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방파제나 갯바위에 올라가 낚시를 하다가 추락해 다치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집힌 고무보트를 붙잡고 있는 낚시객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 해경구조대가 로프 등을 이용해 이들을 구조합니다. 48살 박모 씨와 36살 김모 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에서 낚시를 즐기다 높은 파도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바다에 빠진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주시 양남면 수렴항 방파제 앞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37살 윤모 씨와 백모 씨가 고립됐다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영덕 축산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월척을 노리는 강태공들은 테트라포드나 갯바위에서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위는 물기와 해초가 붙어 있어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실족해 추락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낚시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자 해경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낚시객이나 행락객들이 방파제나 해안가를 많이 찾고 있는데 급변하는 해상 기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서 안전한 여가 활동을 당부드리며 하지만 낚시객들의 출입을 통제할 규제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인 만큼 낚시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5억 원을 들여 공무원 200명을 해외 연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연수 지역은 스페인과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8개국이고 연수 도시는 도시 재생과 관광, 물류, 첨단과학 관련 도시입니다. 포항시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연수자를 선정하고 연수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에 대한 올해 경상북도 출연금 39억 원 가운데 삭감됐던 29억 원이 도의회 추경예산 상임위 심사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대구 경북연구원 경북센터가 확대 개편되고 지진과 공항 이전에 대한 팀이 꾸려지는 등 경상북도에 자구책이 실효가 있다고 보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연구원 경북센터는 지난해 하반기 도청안에 설립돼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동해안의 최고 먹거리 축제로 꼽히는 제20회 영덕대게 축제가 내일부터 일요일인 26일까지 영덕군 강구항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내일은 대게 원조마을 축산면 차유마을에서 축제 성공 기원제를 시작으로 퍼레이드와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올해 축제에는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를 접목한 대게 잡고, 대게 싣고 경주 등의 이벤트와 박달 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게 싸고, 대게 얻고와 같은 깜짝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UN 공식 주제인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슬로건으로 중앙상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정수된 물을 투명 컵에 담아 실개천에 방류하고 물 역사, 물 산업 사진전과 함께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하루 9만 5천 톤의 하수를 정제, 포스코 등 공단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동쪽 1마일 해상에서 몸길이 3.6m, 둘레 1.5m짜리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 유통 증서를 발급했으며 이 고래는 후포 수협을 통해 1,7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내일 오후 봄바람이 부는 가운데 울진과 영덕에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총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종일 기온 변화가 정말 컸습니다. 환절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날씨였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고민 많으시죠? 여러 벌을 껴입으시면서 그때그때 기온 변화에 맞게 착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 동안에 맞춰서 옷을 입게 되면 해가 뜨기 전과 지고 난 뒤에 많이 쌀쌀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여보로 들고 다니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울진과 영덕 지역에만 저녁 시간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내외로 적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저녁에 울진과 영덕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의 기온 아침에 8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주는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6도, 오후에 8도까지 오르겠고요. 독도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동해 먼바다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2m까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잠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오후에 한 차례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금복주 2차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복주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상납받아 기소됐는데도 금복주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시정하기보단 개인 비리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금복주의 성차별 상납 관행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금복주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업 문화를 혁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창조경제센터는 오늘 포항상의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상담 서비스존을 운영했습니다. 오늘 상담에는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과 수출, 관세, 금융, 특허와 창업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달 원스톱 상담 서비스존은 4월 12일 포항상공회의소 1층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내일까지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제5회 경북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에선 동해안 어자원 보호, 육성과 6차 산업으로서의 수산물 판매 유통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동해안 특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대게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도 준비돼 어업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